자, 주식 레시피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기업 분석 중에서 드디어 질적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했죠. 이제 양적 분석. 요거는 수치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수치로. 주로 재무제표 상에서 수치로 나타나는 거다. 그쵸? 자, 이 재무제표를 보면은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 이름이 바뀌었죠? 대차대조표가 다른 걸로. 요 세 가지를 주로 본다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보통 볼 때?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물론 세 개 다 중요하지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다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매출하고 수익을 뭘로 봐요? 네, 그쵸. 손익계산서. 요게 이름이 뭐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IFRS로 가면서 포괄 손익계산서로 바뀌었죠. 근데 일단 줄여서 그냥 손익계산서라고 하죠. 오늘은 손익계산서 개론이에요, 개론. 자, 손익계산서 그러면 HTS에서 볼 수가 있죠. 바로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일단 손익계산서의 의미. 자,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뭐냐? 어떤 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한 기간 동안 기업의 성과, 동작 그만. 기업의 성과를 나타낸 거죠. 근데 이 기업의 성과는 뭐가 있어요? 수익, 비용, 그 다음에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 같은 요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요런 거를 제공하는 보고서죠. 재무제표 3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기업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을 해요? 과거적으로 보는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투자자한테 중요한 건. 투자한테 중요한 건 앞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느냐, 그쵸? 그래서 요거를 보면 현금 흐름과 그 다음에 수익 능력, 수익을 내는 능력, 창출 능력 이런 거를 보면 아, 요렇게 실적이 이렇게 됐으니까 미래는 이렇게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기라고 그러죠. 반기는 지금 나와 있죠. 1월에서 6월, 그쵸? 12월 결산인 회사들은 반기 보고서를 딱 보면 예를 들어서 매출이 1억이야. 그럼 올해 매출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억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적정 주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까지 올라가겠다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리고 또는 그 가격까지 올리는 게 기관들의 그거죠. 행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손익계산서표를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는 거다. 그리고 이 손익계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손익계산서의 항목들은 뭐를 나타내요? 기업의 이익의 원천, 즉 소스를 나타내요. 어디서 벌었는지, 요게 영업을 해서 나온 이익인지 보통 영업이익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뭐 건물을 팔아서 또는 이자 수익으로 돈을 벌었는지 이런 걸 이제 영업 외 이익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단순한 매출이나 순이익만 봐가지고는 이런 걸 알 수가 없지만 항목들을 봐야 되는 거죠. 자, HTS 상에서 보면 기업 분석, 요 창이죠, 요 창.
요거를 잠깐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강한 상승. HTS 상에서 보면 재무제표라고 있죠. 네, 여기 재무제표를 딱 클릭을 하시면 여기 포괄손익계산서가 짠 하고 나오죠. 물론 공시로 들어가서 보는 게 더 좋긴 하지만 간단하게 HTS 상에서 보더라도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요 호텔신라로 한번 볼게요. 어떤 분이 아까 물어보셨죠. 호텔신라에 대해서. 지금 2016년 12월 17일, 요거는 이제 강한 전년이죠, 상승. 전년. 그죠? 자, 그러면은 보면 회사가 여기선 잠깐 줄었지만 매출이 많이 늘었네요. 매출액이 2018년도에. 그리고 2019년도에는 지금 반기가 지났는데 매출액이 6월달 현재 이러니까 더하면 더 늘어나겠죠? 어?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강한 상승.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이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붙고 아니면은 플러스인 경우는 이렇게 17% 정도 성장을 했네요. 매출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전 계속 사업이익이 있고요. 요거를 보통 세전 계속 사업이익이라고 하기도 하고 앞에 법인세를 붙여서 법인세 계속 강한 사업이익이라고 상승. 하기도 해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요 세 가지가 여기 쫙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것만 딱 봐도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회사인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손익계산서니까 손익계산서 항목 중에서 자, 몇 가지를 볼게요. 일단 중요한 거 매출 총이익이 제일 중요해요. 매출 총 손익이라고 하는데 이익이 나면 이익이 되는 거고 손해가 나면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익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죠. 매출 총이익. 그쵸? 강한 상승.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요거는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희망벅스를 한다면 커피점, 희망벅스를 한다면 매출 원가가 뭐가 되겠어요? 재료비죠. 커피값, 무슨 물값 이런 게 들겠죠. 그래서 거기를 뺀 게 순매출에서 뺀 게 매출 원가야. 보통 보면은 너네 회사 매출액이 어떻게 되니? 뭐 얼마만큼 벌었니? 하면은 이제 순매출액을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도 사용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월급을 뭐 한 달에 500만 원씩 번다. 그럼 그건 순매출액이죠. 그다음 비용을 빼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마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마진 그러면 순이익을 얘기하는 줄 아는데 순이익은 마진이 아니에요. 매출 총손익, 즉 매출 원가만 뺀 거를 마진이라고 해요. 보통.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순매출액이 뭔지 여기서 순매출액은 뭐냐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자세한 건 나중에 또 할 거예요. 매출액에서 뭐를 빼냐? 매출 할인을 적용해서 판 게 있죠.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 강한 상승. 짜투리 남는 거, 매출 환입,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제외한
매출액을 순매출액이라고 그래요.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넘어가고. 그럼 매출 원가는 뭐야? 매출 원가. 매출 원가라는 거는 매출 동작 원가라는 거는 전분기 2월액, 그러니까 전분기에서 이제 매출 내고 이쪽으로 넘겨진 매출이 있어요, 또. 실제로는 전분기에서 한 거지만, 여기서 잡히는 거. 그 다음에 당기 매입액. 이번 달 이제 매입한 거죠. 그 다음에 기말 재고액. 전기 2월액하고 당기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재고액을 뺀 거다. 요게 매출 원가다.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순매출액의 개념은 매출액 빼기 요거고, 매출 원가는 전기 2월액에서 당기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재고액을 뺀 거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어쨌든 그래서 매출 총 손익을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뭐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기말 재고액을 가지고 회사들이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기말 재고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조작할 수가 있어요, 장부를. 요런 거 잡아내는 거는 굉장히 좀 고급이죠. 요거는 이제 회계사들이 주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따로 강의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보면, 여기 보면 HTS에서 보면 영업이익이 있죠. 그렇죠? 영업이익. 요 영업이익은 다들 아시겠지만 매출 총손익에서 뭐를 뺀다? 판관비. 강한 상승. 줄여서 판관비라고 그러죠, 주로. 판매 관리비를 뺀 게 영업이익이죠. 기본적 분석만 이렇게 하면은 강한 전부 다 상승. 주무시는 분이 계신데 들어두세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자, 영업이익에 보면은 요렇게 요거 플러스로 된 걸 클릭하면 이렇게 항목들이 나와요. 판관비, 판매관리 같은 경우도 뭐가 있는지 이렇게 클릭하면 인건비, 연구개발비, 선전비, 판매비, 관리비 이런 게 쭉 다 나와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이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세전 계속 사업이익이요. 세전 계속 사업이익.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그 다음에 계속사업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 비용, 차감전을 세전으로 줄인 건데 원래는 이거예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차감전. 그러니까 법인세를 빼기 전에 이익이 얼마냐는 거죠. 요거는 당연히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이익을 더한 다음에 영업 외 비용을 뺀 거예요. 이 개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하나 다시 할 거니까 중요한 건 큰 그림만 잡아요, 오늘. 그래서 여기 HTS에 보면은 영업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 외 이익이 있어요. 금융수익 같은 거. 이건 영업 외 수익이죠. 그 다음에 기타 비용, 영업 외 비용,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이런 걸 쭉 빼면 뭐가 돼요? 예, 여기 계산이 자동적으로 돼 있죠. 세전 계속 사업이익.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은 뭐야?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요거는 뭐냐면 위에 있는 거 세전이익 줄여서 그냥 세전이익이라고 할게요. 세전이익에서 당연히 법인세를 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이제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하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매출에서 쉽게 얘기하면 뭐를 빼요? 매출 원가를 빼고 매출 원가를 빼고 또 뭘 빼요? 판관비를 빼고 요거 빼면은 이제 매출 저기가 나오는 거니까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니까 판관비를 빼고 또 뭘 빼?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비용 같은 걸 빼고 마지막으로 법인세를 뺀 거죠. 당기순이익이 원래 이런 거죠. 이렇게 보면 매출에서 원가 빼고 판관비 빼고 법인세 빼고 물론 이거 영업 외 이익도 있지만 이런 거는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어렵죠? 복잡하죠? 여기까지 공부하고 그냥 끝나면 머리에 정리가 안 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잘할 수 있는 요령은 뭐예요? 정리를 하면서 가야 돼. 정리를 하면서. 자, 오늘 정리해 강한 드릴게요. 상승. 어렵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매출액, 즉 매출 총손익, 매출 이익이죠. 또 뭐? 영업이익.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 판관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죠. 그 다음에 또 뭐? 마지막으로 당기 순손익, 당기 순이익. 이렇게 네 가지만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쵸? 매영법당. 제가 매영이 사촌 매영인데 매영이 한 분 계신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스님이 되신다고 그러더라고. 법당에 들어가셨어. 자, 이거 여러분 기억 잘하라고 하시는 하는 얘기예요. 진짜로 알고 어머 스님이 되셨나봐 이러지 마시고 매형법당 저는 이렇게 그냥 외웠어요. 어디에? 손익계산서의 주요 항목이 제일 중요한 항목. 이렇게 정리를 머릿속에 하고 하는 게 중요해요. 공부할 때 정리가 안 되면 기억이 안 나. 그렇죠? 매형법당 매출액 영업이익 법인세 전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요렇게 정리를 하고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큰 그림부터 이렇게 점점 세밀한 거 하나하나 결국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건 뭐냐면 항목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항목으로 이 회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식에서 보면 차트가 있고 그걸 이용한 보조지표가 있듯이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기본적 분석 공부하는 법. 일단 중요한 거 재무제표를 공부해야 되죠. 재무제표의 세 가지. 그리고 각각 항목에 대해서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만든 뭐? 강한 상승.
지표들. 강한 상승. 예를 들면 뭐 퍼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EPS를 이용한 퍼, 뭐 BPS, 뭐 EV, 에비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보조 지표나 마찬가지예요. 기술적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차트. 강한 상승. 차트에서 항목이 뭐예요? 캔들, 강한 상승. 강한 이평 상승. 거래량, 그쵸? 강한 상승.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보조 지표 강한 있잖아요. 상승. 똑같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강한 공부하시면 돼요, 상승. 여러분이. 기본적 분석을 강한 공부할 상승. 때도. 여기 보면 보조 강한 지표에 상- 강한 보면은 상승. 뭐 MACD도 있고 뭐 볼린저도 있고 많죠. 강한 상승. 똑같아요. 강한 상승. 결국은 뭐를 기준으로 해서 강한 회사의 상승. 재물을 기준으로 해서 강한 상승. 수익을 낼 건지 강한 차트를 상승. 보고 강한 기술적 상승. 분석으로 해서 강한 수익을 낼 상승. 건지 제 결론은 둘 다 강한 상 알고 강한 상 있으면 강한 상승. 정말 진정한 고수가 될 강한 수 있다. 상승. 강한 상승. 강한 아셨죠? 상승. 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강한 돼요. 상승. 강한 기술적 상승. 분석도 마찬가지고 기본적 분석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한 상승. 수고하셨습니다.